아이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부모가 그럽니다. 저도 그랬고요. 화면을 오래 보면 머리가 나빠진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달에 나온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아이 260명을 8년간 따라간 연구예요. 어릴 때부터 청소년이 될 때까지요. 그리고 결과가 예상과 반대로 나왔습니다. 화면을 더 오래 본 아이들이 청소년이 됐을 때 인지검사 성적이 더 좋았습니다. 처음 이 문장을 봤을 때 저도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맞더라고요. 저널 이름은 소아운동과학입니다. 아이들의 몸과 발달을 다루는 학술지예요. 화제성 있는 저널은 아니지만 오래된 곳입니다. 다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연구를 스크린타임은 좋다로 읽으면 틀립니다. 연구진이 직접 그렇게 말했거든요. 오늘은 이 연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아닌지까지요. 먼저 한 가지 약속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키우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이 연구가 답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할 말도 아니거든요. 숫자가 어디까지 말하는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이름은 파닉 연구입니다. 핀란드 위베스큘레 대학에서 진행했고요. 아이들의 신체 활동과 영향을 오래 추적하는 연구예요. 이번 분석에 들어간 건 260명입니다. 여자아이 124명, 남자아이 136명이고요. 추적이 끝났을 때 평균 나이가 15.8살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일 때 시작해서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본 겁니다. 여기서 이 연구의 첫 번째 강점이 나옵니다. 한번 물어보고 끝난 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아이를 8년간 따라갔습니다. 이걸 종단 연구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죠. 한 시점만 보는 조사보다 훨씬 어렵고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흔하지 않아요. 8년을 따라가려면 아이도 계속 참여해야 합니다. 중간에 빠지는 아이가 늘면 결과가 흔들리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는 규모를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표본이 260명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쟀을까요? 스크린타임은 설문으로 물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화면을 보느냐고요? 신체 활동은 기기로 쟀습니다. 심박수와 움직임을 같이 재는 장비예요. 설문보다 기기가 정확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잘 모르거든요. 되게 실제보다 많이 했다고 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믿을 만합니다. 반대로 스크린타임은 설문이라 오차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건 뒤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지 능력은 어떻게 쟀을까요? 코그스테이트라는 검사 배터리를 썼습니다. 배터리라는 건 여러 검사를 묶었다는 뜻이에요. 학습, 주의력, 작업 기억을 각각 받습니다. 작업 기억이라는 말이 좀 낯설죠? 머릿속에 잠깐 붙들어두는 능력입니다. 전화번호를 듣고 받아 적을 때까지 기억하는 그 능력이요. 공부할 때도 대화할 때도 계속 쓰입니다. 그래서 인지 연구에서 자주 보는 항목입니다. 참고로 이 검사는 컴퓨터로 진행됩니다. 카드나 도형이 나오면 규칙에 맞게 반응하는 식이에요. 사람이 채점하지 않으니 편향이 줄어듭니다. 그건 이 연구의 또 다른 감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연구의 뼈대입니다. 오래 따라갔고 기기로 쟀고 컴퓨터로 채점했습니다. 꼴게만 보면 꽤 단단한 연구예요. 그래서 결과가 더 눈길을 끌었고요. 자, 이제 결과입니다. 스크린타임이 많았던 아이일수록 청소년기 인지처리 성적이 더 좋은 경향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와 반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신체 활동과 함께 봤을 때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 연구는 화면만 본 게 아니거든요. 앉아있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 화면 보는 시간을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 결과가 달랐습니다. 여자아이는 가벼운 강도의 신체 활동이 작업 기억 개선과 이어졌습니다. 남자아이는 조금 다릅니다. 지도받은 신체 활동이 작업 기억과 이어졌어요. 그냥 끼워놓은 게 아니라 누군가 봐주는 활동이요. 반대로 혼자 하는 활동이 적었던 쪽이 인지 처리가 더 나은 경향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좀 복잡하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화면을 얼마나 오래 보느냐 하나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움직임의 종류, 지도 여부, 성별이 다 얽혀 있었어요. 연구자가 남긴 말이 이 지점을 정확히 짚습니다. 중요한 건 스크린에서 무엇을 하느냐다.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같은 1시간이라도 무언가를 만들며 보낸 1시간과 계속 넘기기만 한 1시간은 다르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조사는 이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루 몇 시간이냐만 묻거든요. 이 연구도 그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스크린 타임을 아이 본인이 답했는지 부모가 답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아이는 적게 답하는 경향이 있고 부모는 실제를 다 알지 못하거든요. 어느 쪽이든 오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볼 때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화면 시간이 정확히 측정된 게 아니라 대략 그 정도라고 답한 값입니다. 그 위에 얹힌 결론도 그만큼만 단단합니다. 자, 여기서 속도를 늦추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경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표현을 일부러 쓴 겁니다. 연구진이 논문에 이렇게 적었거든요. 결과는 연관성을 보여줄 뿐 직접 원인을 입증하지 않는다고요. 이 차이가 이 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는 날에 물놀이 사고도 많습니다. 실제로 두 숫자는 같이 움직여요. 그렇다고 아이스크림이 사고를 일으키는 건 아니죠. 둘 다 더운 날씨 때문입니다. 이걸 숨은 변수라고 부릅니다. 이번 연구에도 숨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 형편이요. 여유가 있는 집은 기기도 많고 교육 환경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크린 타임과 성적이 같이 움직여도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연구진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적었고요. 중재 연구라는 건 실제로 조건을 바꿔보는 겁니다. 한쪽은 화면을 줄이고 한쪽은 그대로 두고 나중에 비교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야 원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거기까지 간 게 아니고요. 표본 크기도 짚어야 합니다. 260명입니다. 적은 수는 아니지만 많은 수도 아니에요. 그리고 핀란드 아이들입니다. 학교 제도도 하루 일과도 우리와 다릅니다.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어요. 이런 걸 다 감안하고 읽어야 합니다. 이런 함정은 연구에서 흔합니다. 그래서 좋은 논문일수록 한계를 길게 적습니다. 이번 논문도 그랬고요.論만 옮기는 기사보다 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기도 봐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와 지금은 화면 환경이 다릅니다. 8년 전에는 짧은 영상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지금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연구는 늘 조금 늦게 도착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연구들은 틀린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스크린 타임이 해롭다는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잠을 줄이는 문제는 반복해서 확인됐고요. 자기 전에 화면을 보면 잠이 늦어집니다. 잠이 줄면 다음날 집중이 떨어지고요. 이건 여러 연구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이야기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다른 이야기예요. 언제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그 대신 무엇을 안 하느냐. 이 조건들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이번 연구가 새로 보탠 건 이겁니다. 시간만 재는 거로는 부족하다. 그 시간에 뭘 했는지를 같이 봐야 한다. 그리고 몸을 얼마나 움직였는지도요. 실제로 이 연구에서 신체 활동은 계속 등장합니다. 여아는 가벼운 활동, 남아는 지도받은 활동이었죠. 화면과 몸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루는 24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무언가를 하면 다른 걸 못합니다. 그래서 화면 시간 자체보다 그 시간에 밀려난 게 무엇인지가 중요해집니다. 잠이 밀려났으면 나쁘고 멍하니 있던 시간이 밀려났으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2시간이라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예요. 여기서 부모 입장에서 궁금한 게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보게 해야 하느냐요? 이 연구는 거기에 답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이 적당하다는 숫자를 내놓지 않았어요. 애초에 그걸 보려고 설계된 연구가 아니거든요. 그런 숫자를 원하시면 다른 지침을 보셔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없는 답을 만들어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확인된 건 연관성입니다. 화면을 오래 본 아이가 인지검사에서 더 나았다는 것.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이 연구는 스크린이 좋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만 보면 안 된다고 말한 쪽에 가깝습니다. 시간, 활동, 지도, 성별을 같이 봐야 한다고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연구가 말한 전부입니다. 둘째, 확인되지 않은 건 원인입니다. 화면 때문에 좋아졌다는 건 아직 모릅니다. 연구진이 직접 그렇게 적었고요. 셋째, 새로 생긴 질문입니다. 화면에서 무엇을 할 때 도움이 되는가? 그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 연구가 답한 게 아니라 물음을 바꾼 겁니다. 얼마나 오래 해서 무엇을 하느냐로요. 저는 이게 좋은 연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을 주는 대신 더 나은 질문을 남기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이 손에서 화면을 빼앗기 전에 한번 볼 것이 생겼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시간에 무엇이 밀려났는가? 하이언을 따라간 연구가 남긴 건 그 두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